자, 1월 8일 오후 5경기 또 진행해 봅시다.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분석이 잘 맞았죠. 잘 맞았고 오늘도 좋은 흐름 이어가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래 봅시다. 자, 시드니랑 퍼스글로리의 경기입니다. 일단 이 경기는 큰 골자를 좀 살펴보면은 일단 퍼스글로리가 최근 이 흐름이 상당히 부진하다는 점, 그리고 이제 특히 이 공격 쪽에서 퍼스글로리의 공격에 상당한 지분을 지니고 있는 뭐 이제 태거트라는 선수가 있긴 합니다만은 이 선수 제외하면 나머지 공격 루트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되게 공격이 단양적이고 단편적이고 단순해요. 다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일단 공격이 좀 단순하다는 거, 퍼스글로리가.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뭐 이제 결장에 대한 그 이슈도 있어서 특히 이제 수비진 쪽에서 그래서 확실히 이제 수비 쪽에 뎁스가 얇은 퍼스글로리. 사실 이렇다 보니까는 지금 최근 이 수비력적인 부분도 낮은 모습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공수 밸런스도 안 좋고 공격력도 안 좋고 그다음에 이제 수비력도 안 좋고 게다가 이제 원정이라는 점 이것까지도 감안을 해본다면은 사실 시드니 FC가 지금 일반승 배당이 1.1 몇 배였나? 1.2 배였나? 제가 마지막으로 체크했을 땐 그랬던 것 같은데 1.2배? 근데 사실 이 배당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긴 해요. 그 정도로 좀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시드니 F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격진 쪽에서의 복귀 이슈도 있어서 상당히 이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갈 만한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좀 시드니 쪽의 원사이드한 경기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뭐 그렇다고 이제 배트맨 기준으로 뭐 2.5 마인까지 가는 것은 좀 꽤나 큰 리스크가 있는 항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 승패 라인으로 좀 접근을 해본다면은 1.5 마인이죠. 1.0 승이 사실 배트맨에서 1.0 승이 그냥 쉽게 생각하면 1.5 마인이니까 뭐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볼만 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3.5 기준점에서도 오버를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퍼스글로리가 상당히 수비적으로 약점이 있다는 점까지 감안을 해본다면은 시드니 FC 쪽 승리랑 그 다음에 이제 오버까지 다득점까지 좀 챙기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비스랑 정관장 경기를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이 경기는 되게 좀 길게 설명하려면 길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모비스가 굉장히 유리한 매치업이에요. 왜냐면은 정관장 입장에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사실 뭐 이제 변준영도 부상 이슈로 지금 스쿼드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뭐 그로 인해서 거진 8연패였나 7연패였나 9연패였나 뭐 어쨌든 뭐그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정확히 체크는 안 했지만 한 그 정도 8연패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특히 이 팀의 가장 큰 문제는 뭐 변준영이 있든 없든 간에 어쨌든 아시아 쿼터 용병 플러스 이제 용병 사실 이 선수들의 활약상이 미미하다, 부진하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겠죠. 이제 국내 자원에서의 가장 큰 에이스가 없다 한들 용병들이 본인의 역할을 해줄 수 있으면 어느 정도 비빌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텐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혹은 8연패 동안 이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뭐 변준형의 아웃의 문제라기보다는 용병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제가 이 경기를 뭐 이렇게 설명하면은 모비스 그냥 핵마인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분석표에 프렌이라고 적혀 있죠. 가장 큰 이유는 내 기억 속에서 모비스랑 정관장이랑 붙었을 때의 경기 양상이 내가 이걸 기억이 어렴풋해서 형들 최근 두 경기를 좀 빠르게 돌려봤거든 오늘 오전에. 근데 양상이 어떻냐면 이게 요상하게 정관장이 모비스가
정관장이랑 붙으면 이 외곽에 대한 수비가 널널해요. 그러니까 뭐 사실 모비스라는 팀이 원체 뭐 외곽 수비가 그렇게 좋다고 볼 수도 없지만서도 특히 이제 정관장이랑 붙으면 외곽에 대한 이 디펜스적인 부분이 상당히 좀 약화된다는 모습이 제 기준에서는 좀 상당 모비스 쪽으로 마인을 찍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측면이고, 이 널널한 수비라면은 충분히 정관장도 외곽에서 어느 정도 야툴만 터져 준다면은 충분히 두 자릿수 핸디캡에서는 프랜을 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득점까지도 챙겨갈 수는 있겠지만서도 이 경기는 뭐 모비스 일반승 가실 분들은 가시면 될 것 같고, 저는 프랜 그 다음에 다득점 이렇게만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홍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나는 이 경기가 분석하기 가장 어렵던데. 일단은 누구부터 이야기를 할까? KB부터 좀 이야기를 할게. 원래 항상 좀 역배받는 팀부터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서. 근데 일단 KB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이제 앞선 이제 연흥에서 가장 현재 강하다고 볼 수도 있고, 혹은 뭐 객관적인 지표로 1위를 달리고 있는 BNK 썸을 두 자릿수 정도로 이겼죠. BNK 썸을 이겼고, 뭐 여기에 대한 어떤 평가는 확실히 이제 그 경기에 대한 뭐라 해야 될까, 형들? 그걸 뭐라 표현하지? 경기 감각. 나는 이렇게 보고 싶어. 뭐 BNK가 약했다? 뭐 그렇게까지 볼 그건 아닌 것 같고, 경기 감각적인 측면이 가장 큰 이슈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KB 같은 경우에는 1위인 BNK를 이겨서 상당히 이제 뭐라 해야 되냐, 흐름이 좀 좋게 바뀔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특히 그 선두 BNK 썸을 꺾은 그 과정 속에서 강희슬이 이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준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한 25득점 정도 했던 걸로 나는 기억을 하는데, 뭐 어쨌든 간에 그런 측면이 상당히 좀 좋아 보이긴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은행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우리은행이 이제 연패를 달리고 있죠. 연패를 달리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결국 턴오버야. 턴오버인데 지난 경기 턴오버 횟수가 거진 뭐 20개 가까이 되는 데다가 확실히 지금 턴오버 관리를 굉장히 못 해주고 있고, 게다가 이제 최근 우리은행은 그 득점적인 이슈도 있죠. 그렇다 보니까는 나는 이거 뭐 객관적인 전력을 놓고 보면은 당연히 우리은행이 유리해 보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은행이 정배를 받은 것까지도 난 납득을 하겠는데, 어떤 지금 상황적인 부분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최근에 경기력을 좀 더 높게 본다면, 좀 더 중점적으로 본다면은 저는 이거 KB 스타즈가 좀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KB 스타즈 4.5였나요? 프렌 그 다음에 122.5였나? 3.5였나? 이 기준점에서 저득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구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물 한 잔만 먹고 바로 배구 코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안 누르신 분들 추천 눌러주시고, 즐겨찾기 안 하신 분들도 즐겨찾기 한 번씩만. 다들 그 뭐야, 독감 조심하세요, 형들. 진짜 독감 조심하시고. 자, 배구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뭐 그 배당을 보려고 이제 라이브 스코어에 들어갔는데 뭐 막심 더비니 뭐니 하던데, 일단 막심이 안 나오죠. 안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막심 더비인지 뭔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막심이 안 나오는 모습이고, 그리고 두 팀 다 문제점은 명확해요. 어서 오세요. 두 팀 다 문제점은 명확해. 사실 삼성화재는 문제점이라고 말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냥 배구에서 중요한 대부분의 요소가 문제고,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은 그 뭐야 세터 두 명의 세터 여기가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뭐 배구가 세트 노름이니 뭐니 해도 나는 어느 정도 삼성화재가 그 뭐라 해야 될까 팀의 구실을 갖추고 있는 팀이면 모를까. 지금의 삼성화재는 그리고 이제 막심이 출전을 못할 걸로 보이는 삼성화재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고 도저히 삼성화재 프렌이나 혹은 뭐 좀 더 양보해서 다득점까지도 보기는 좀 많이 힘든 매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다득점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 쳐도 핸디캡 프렌은 좀 도저히 가기가 힘든 경기처럼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어제 형캐 경기랑 비슷한 것 같아. 내가 옥금에 대해서 형들 1, 2, 3라운드 때 고유적으로 지니고 있는 문제, 송이채 그 자리에서의 공격력이라던가 혹은 그 부분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형캐 압도적으로 원사이드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경기는 삼성화재가 그냥 내내 팀적으로의 그 문제점을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다가 더불어서 이제 막심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좀 항공적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물론 이 경기가 어제 형캐 언더보다도 솔직히 좋아 보이진 않지만 가장 큰 이유는 대한항공이 그러니까 레귤러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느냐가 가장 큰 문제야. 결국 이제 경기 내용을 파고들면은 세트에 대한 문제, 그로 인해서 이제 다른 걸로 연결되는 그런 이슈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분명 리스크는 있긴 있습니다만은 도저히 삼성화재 쪽을 죄송합니다. 삼성화재 쪽을 보기는 좀 많이 힘든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결국 대한항공 이야기하면 가장 큰 차이는 이제 국내 자원들의 퀄리티 차이겠죠. 그래서 이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뭐 막심이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경기는 대한항공이 이길 경기라고 생각해요. 배당이 솔직히 대한항공 배당이 생각보다 좋게 나와서 당황하긴 했어. 그러니까 나는 해외 기준으로 1.3 후반대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 1.4 후반? 1.5? 뭐 그 정도 줬더라고. 1.45? 생각보다 좋게 줬더라. 뭐 어떤 게 리스크가 그렇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 그렇습니다. 그럼 마지막 경기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이 경기는 결론부터 말할게요. 결론부터 말하면 현대건설이 질 경기는 아니에요. 이게 결론이야. 그러니까 이게 결론이고 아니 저 새끼는 씨발 당연히 저 정도 배당이면은 당연히 지지 않겠지 라고 하지만 형들 내가 이 정도 1.1배 1.2배를 받은 경기들을 분석할 때 이런 말을 잘 하진 않거든. 근데 이 말을 내가 왜 먼저 하냐면 그렇다고 내가 현대건설 일반승을 형들한테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야. 끝까지 들어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어제 흥국생명이 5세트 접전 가서 졌죠. 마지막에 이제 김연경이 서브 실수를 하면서 졌죠. 그래서 사실 이 상황 속에서 1위를 다시 이제 회복해야 되는 현대건설 입장에서 도로공사와의 매치업에서 지겠냐고. 물론 질 수도 있지. 물론 질 수도 있지만 질 가능성은 좀 현저히 낮아 보여요. 현저히 낮아 보여. 그걸 이제 모든 분들이 알 거야. 그래서 나는 현대건설 일반승은 뭐 당연히 질 거라는 생각은 크게 안 들어서 일단 먼저 결론부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좀 이 말이 중요한데 현대건설이라는 팀은 지금까지 이번 시즌 살펴보면 셧아웃에 대한 이미지가 없어요. 실제로 내 기억 속에는 현대건설이 셧아웃을 그렇게 좀 하는 팀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부터 이제 객관적인 지표입니다. 셧아웃을 어느 정도 했는지 제가 체크를 해 봤는데 이제 원정에서 이제 7승 3패였고요. 7승 3패였고 그다음에 이제 도로공사랑 맞대결을 해가지고 최근 10경기 정도 보면 한 번 빼고 다 이겼어요. 현대건설이 그러니까 9승 1패라는 소리죠.
9승 1패라는 소리인데 이 셧아웃을 해서 이기는 경기 잘렸다. 셧아웃을 해서 이기는 경기가 10경기 중에 한 번밖에 없어요. 9번 중에 한 번이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9번 동안 이기는 와중 속에서 3대 0으로 이긴 게 한 번밖에 없다는 점도 나는 이 부분이 가장 눈에 띄더라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현대건설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뭐 계속 그 안고 가야 되는 가장 큰 문제고, 그게 문제인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뭐냐면 결국 이제 모마에 대한 공격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근데 이 부분이 현대건설 입장에서는 되게 당연해. 사실 당연해. 이기려면 모마한테 공을 줘야 되는 건 맞는데 현대건설을 상대하는 입장에서 좀 더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진짜 모마에 대한 공략만 어느 정도 저지를 할 수 있다면은 한 세트 정도는 충분히 딸만하다라는 생각이 제 생각이고, 가장 큰 이유는 현대건설의 저배당을 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제가 이제 돈을 받아가면서 현대건설 일반승이 가장 좋아 보인다고는 말해줄 수 있겠으나 뭐 그걸 가자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 당연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현대건설 일반승을 제외한 나머지 핸디캡 언오버에서는 도로공사 2.5세트 승이 가장 좋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현대건설 승, 그 다음에 도공 2.5세트 승, 그 다음에 다득점, 그 다음에 뭐 1.5세트까지도 뭐 이건 안 보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뭐 이렇게 3개 정도는 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어제랑은 좀 달라요. 뭐 어제 GS 경기가 오버랩 될 수도 있는데 어제 GS 경기는 흥국생명 승을 아예 보지 않았어. 기억나시죠? GS 2.5, 오버 1.5 이렇게 봤었어요. 근데 이번 경기는 현대건설이 질 거라는 생각은 없어. 근데 이제 배당을 생각해 보면은 2.5세트 승이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뭐가 가장 좋아 보이냐고 물어보면은 뭐겠냐 형들, 일반승이 가장 좋다고 말을 하겠지.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추천받고 추천픽 1순위 공개하고 방송 마무리합시다.